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수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여러가지 질문, 댓글들을 알아보고 김동수 교수님께 직접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요즘 뭐 세계적으로나 예.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나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지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도 부동산 시장에는 좀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영향이 있죠. 영향이 있죠. 예. 뭐 좋든 나쁘든 그러면 그런 게 영향이. 또 주식도 영향이 있잖아요. 주식도 당연히 영향이 있고. 예. 요즘 뉴스가 뭐 그냥 조용한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뉴스 보기가 겁납니다. 요즘에는 예. 뭐 실시간 검색어도 그렇고 예.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2탄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예. 많이 왔는데요. 구름물고기님, 제가 2억 미만짜리 아파트 세 채인데요. 아파트 안 팔리면 어머니한테 연금 타듯이라고 아파트 넘겨드리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한 채만 가입되는 건가요? 토지 연금도 아파트도 가능하다는데요. 토지 연금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원래 부부 기준 해가지고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만 가능해요. 부부 기준 해가지고. 네. 그런데 다주택자거든요. 지금 이 사람은 세 채. 세 채를 갖고 있는데 예.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 그 합산 가액이 9억 원 이하이면 가능해요. 그러면 가능하네요. 가능한데 예. 지금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으니까 어머니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돼야 돼요. 네. 본인 갖고는 안 되고. 네, 그래서 지금 넘겨드리려고 지금. 그러니까 예. 그리고 어머니는 만 60세 이상이 돼야 돼요. 나이도 있군요. 네. 어, 그런데 예. 우대 방식인 경우는 네. 주택 가격이 1억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1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혜택이 많은 경우는. 예. 그리고 거주 요건은 반드시 어머니가 그 주택에서 실제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혜택이 있는 거죠. 그런 요즘 이런 연금을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돈이 뭐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죠. 매달 예, 들어오는 거죠. 예, 이런 거는 뭐 잘 알아두면은 예. 유용할 것 같아요. 예. 남정현님, 질문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집값이 오르는 효과인데 집값이 내릴까요? 예, 이렇게. 자, 공시지가가 오르면은요. 네. 당연히 토지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네. 우리나라 국토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개별 공시가는 인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전국적으로 얼마 전에 그 공동주택 네네. 공시가격이 올랐죠. 올랐습니다. 네, 평균 전국적으로 5.3%가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에만 14.2%가 올랐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거제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창원 같은 데는 네. 가격이 좀 떨어지겠죠. 부동산 가격이 실제로 떨어졌으니까. 예. 그동안 시세에 비해서 공시가격이 낮았던 네. 고가주택, 예를 들어서 시세가 12억 원 이상인 것은 공시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시세가 예, 비싼 거는 예.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대출을 규제하고 있고 또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하고 있고 또 각종 하방 요인에 따른 매수 심리가 위축됨으로써 네.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상승 피로감이 높은 단지와 그리고 급매물이 누적되는 바람에 아마 계단식으로 계속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공시지가가 어쨌든 뭐 올랐는데 네. 그래도 예. 집값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하려는 심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집값은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진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계단식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민세 아빠님, 항상 좋은 내용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금 좀 더 내고 증여받으면 안 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이 같아요. 네. 10%부터 최고 50%까지인데 증여를 한다면 공제 금액이 적어서 사실은 증여세 부담이 크겠죠. 근데 이분은 뭐 세무사님인가? 질문이 상당히 전문가다워요. 그래요? 세무사님 같아. 원래 상속세, 증여세는 세율이 같은데 예. 세금 더 많이 내고 증여하는 게 어떠냐 이랬거든. 예. 그러면 증여하면은
세금 더 많이 낼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구태여 뭐 법원에 소송 제기하느니 그냥 엄마가 아들한테 증여해라. 세금 많이 내고 돈 많으니까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분은 전문가 같아요. 아무나 이런 소리 좀 못 하는데.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 아니면은 그런 것 아니면 같습니다. 이쪽 계통에 있으신 분.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세무사님인 것 같아요. 예. 1 미스터 피아노님. 예. 5월 중에 집값 많이 떨어지면 전세 끼고 집 하나 살까 하는데 위험 부담이 있을까요? 부동산에서도 지금 사지 말고 좀 기다려 보라네요. 이 공인중개사님이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진실되신 분이네, 이런 분들. 예. 지금은요, 매수 예. 타이밍이 절대 아닙니다. 예. 예, 지역적으로 좀 다르긴 하지만은요. 예. 아마 주택 가격이 계속 장기적으로 계단식으로 하락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집을 매수한다면요, 2019년도 하반기 이후에 고려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2020년도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어떤 부동산 완화 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하락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역시나 관망. 네. 예, 알겠습니다. 럭키가이맨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실거주로 매매를 하려는데요. 동탄, 능동, 이지더원 아파트는 어떤가요? 능동역이 들어서서 아주 살짝 올라 있는 상태인데 첫 구매이고 대출 좀 끼고 살 거라서 걱정도 되고 제가 공부해도 한계가 있고 부동산은 좋은 말만 하고 고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신혼 부부인가요? 지금 이분이? 네, 신혼부부로 이제 그럼 전세 사는가 보다. 신혼부부로 이제 알아보는 건지,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 알아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능동역이요. 네. 2026년 개통 예정입니다. 아직 멀었네요. 네, 멀었어요. 아직 멀었는데 앞으로 한 7년 남았어요. 네. 제가 33평형 조사해봤어요. 예. 지금 금매로 4억 원 가더라고. 4억 원. 네. 그리고 고층은 4억 2천만 원 가고요. 여기 이지더원 아파트만 네, 이지더원 아파트죠. 예. 전세가 지금 2억 정도 가요. 네. 많이 떨어졌죠? 예. 9.13 대체 가기 전에 호가가 5억까지 갔어요. 그런데 호가가 5억까지 간 이유를 내가 조사해봤더니 예. 그 지역에 캡 투자가 막 성행한 거야. 아하. 캡 투자 때문에 참 대한민국 큰일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현재는 매도 물건이 쌓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매수인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폭락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계속 조사를 해봐셔야 되겠고 네. 지금 32평은 금매가 네. 3억 3천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전세가 9.13 대책이 발표 전에는 2억 9천까지 갔어요. 전세가 그래서 2억까지 떨어졌다니까. 많이 그래서 떨어졌네요, 지금. 매수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임장 활동을 통해서 결정하시고 네. 앞으로 더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네. 월별로 분기별로 조사를 해보시고 네. 그 매수 타이밍을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만약에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그럼 전세 들어가는 게 낫죠. 신혼집으로 갈 거면은 전세. 차라리 전세로. 그렇죠. 한 2년 정도 전세 살면서 지금 2억 원 정도 하니까 그렇죠. 전세 가격이. 네. 예. 그럼 어차피 지금 산다 하더라도 네. 4억인데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전세 살면서 예. 타이밍을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 아까 전에 능동역 말씀해 주셨는데 능동역이 2026년에 개통이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7년 남았어요.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가격이 오를까요? 개통 한 직전 1년 전? 1년 전? 지역마다 좀 달라. 2025년 정도? 그렇죠. 24년에서 25년 정도가 이제 가격이 오르고. 그런데 2023년 4년 정도는 또 한번 또 가격이 서서히 올라가지 않겠어요? 또 떨어졌다가. 또 이제 그걸 또 대비를 해서 그럼요. 미리 또 이제 또 매수 타이밍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예. 지금은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딸둘맘님, 선생님, 확정일자는 이 길부터 유효하지만 전세권 설정은 당일부터 효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약 없이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전세권 설정 플러스 전세보증보험, 이게 가장 확실한 것 같은데 비용이 2배로 나가니 낭비인 것 같기도 하네요. 특약으로 규정한다면 은행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지요? 그렇죠. 만약에 대항력 있는 선순위라면, 네. 즉 집주인이 근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대항력 있는 선순위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점유하고 전입신고하고 당일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다음날 이 길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전세권 등기를 했다면 뭐 더욱더 안전하겠죠. 왜 그러냐면 전세권은
민법상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한데, 그래서 항상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약을 맺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예. 아, 그러니까 항상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반드시 전입신고하고 예, 그건 필수죠. 확정일자 받아야 돼요. 네, 필수.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순위 임차인이 된다는 것이죠. 네. 드럼프님, 네. 강의 잘 봤습니다. 혹시 LH 신혼부부 전세 임대도 깡통 전세가 될 수 있나요? LH 신혼부부 네. 전세는요, LH가 지원해주는 희망주택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전세 임대는 깡통 전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LH 는 그런데 LH에서요, 지원금 한도액이 있어요.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이고, 네. 광역시는 9,500만 원이고, 네. 기타 지역은 8,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네. 지원 금액별로 보게 되면 이자가 1, 2%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연이자 부담이 뭐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서요, 희망주택의 전세 보증금이 9,500만 원이라 한다면, 네. 보증금 5%인 9,500만 원 5%니까 얼마입니까? 475만 원이죠. 네. 475만 원은 신혼부부가 부담하고, 네. 나머지 9,025만 원은 LH에서 지원을 해줘요. 네. 그러면 LH가 신혼부부에게 9,025만 원 지원하게 되면 네. 이자는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월 이자 해봐야 15만 420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신혼부부들에게는 혜택을 많이 주는 건데, 이게 바로 희망주택 전세 보증금인데요. 절대 깡통주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뭐 신혼부부한테는 이런 좋은 제도. 예. 예. 야, 요즘 말이죠. 네. 시청자들의 그 질문이 대단해요. 예. 네? 실질적인 질문. 네. 진짜 뭐 대단합니다. 실제 내 지금 삶에 네. 관련된 질문들을 그렇죠. 예, 예. 많이 지금 해주고 계세요. 예. 장정미님, 상가 임차인데 임대인이 근저당 설정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세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네.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순위가 되는지요? 당연히 우선순위가 됩니다. 아, 맞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상가 건물의 대항 요건은 네. 임대차 계약, 유상 계약을 맺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잖아요. 네. 세무서에 가서 네. 거기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세무서에서. 네, 그리고 똑같아요. 주택이나 네. 점유하면 대항력 발생 시점은 사업자 등록 신청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상가 건물도 우선 변제권 효력은 대항 요건에다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네. 후순위인 근저당권보다도 우선 변제를 받는다. 그렇군요. 상가도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예. 리차드 홍님, 교수님 3억 정도 있는데 내년 여름 정도 중랑구 신내동 근처 아파트 18평에서 21평 정도 매입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근처도 괜찮습니다. 예. 예. 중량구 신내동. 신내동. 예, 예.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아파트는 가급적이면 네. 큰 단지로 가야 돼요. 큰 단지. 예. 그리고 매수 타이밍도 상당히 좋네요. 내년 여름 정도 한다고 그랬죠? 예, 내년 좋아요. 여름. 매수 타이밍도 좋고. 괜찮아요. 그러나 계속 부동산 시장 조사를 네.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상승기는 네. 너도나도 사지 않나요? 올라갈 때는. 그렇죠. 네? 더 올라갈까 봐. 올라갈까? 예. 그렇지. 예. 올라갈까 봐 더 사는 거네요. 예. 그런데 하락기에는 어떻게 돼요? 하락기는. 너도 나도 팔겠죠? 아니, 하락기에는 매수인들이 매수인- 관망세로 돌아서기 때문에 매수인 시점에서. 계속 가격이 더욱더 떨어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동산은 심리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예. 심리적인 요건이 좀 많이 예. 발생을 하고. 그래서 내년 뭐 여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내년 여름 정도면. 예. 하여튼 큰 단지로 가야 된다는 거. 큰 단지, 아파트는 큰 단지, 그렇죠. 그리고 그 근처에도 또 계속 시장 조사를 하면서 그렇죠. 더 좋은 또 예. 물건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예. 닌구맘님, 경기도 꼬마상가 2019년 신축 건물입니다. 1층은 새 들어왔고 2층은 공실, 3층 새 들어왔는데요. 대출이자 내면 얼마 남지는 않을 듯요. 10억 정도 되는 것도 세금 많이 내나요? 어떤 점을 신경 써서 봐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3억으로
노후 대책하려니 너무 힘드네요. 6억 5천 지금 대출이 가능하다던데 예, 그렇죠. 이게 지금 경기도 어디라고 안 나왔죠? 예, 그냥 경기도. 경기도 예. 어느 지역인데 궁금한데요. 예. 남구마님 이런 영상 꼭 보시고 나서 의사결정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꼬마 상가, 꼬마 빌딩 투자 가치 있을까? 3월 15일 날 오전 6시 올라간 예. 영상 예. 기억나세요? 네네, 영상 올라왔더라고요. 꼬마 상가. 지금요 이 꼬마 상가 투자 위험합니다. 아마 더 기다리시다 보면은 더 예. 좋은 물건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예.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2019년, 2020년도 재테크 수단은 제가 현금 확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아, 예. 예. 항상. 그 내용 꼭 강조. 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상가 투자 수익률도 조사를 해봐야 돼요. 수익률 조사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을 사게 되면 재산세는 7월 16일 날부터 7월 30일까지 재산세 내고요. 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분 재산세를 내게 되는데 뭐 그렇게 세금은 많지 않습니다. 세금은. 뭐 건물은 시가 표준액의 상가 건물은 1000분의 2.5니까 네. 그렇게 세금은 많지 않은데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좀 투자 수익률을 많이 조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꼭 제 영상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15일 날, 3월 네. 15일 날 올라온 꼬마 상가 뭐 관련 영상. 꼬마 상가 꼬마 빌딩 투자 가치 있을까? 이거 꼭 한번 보시기 네, 바랍니다. 그 영상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박순복님. 예. 교수님, 6, 7년 전에 남편 이름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3천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죽었어요. 가족이 상속 포기를 했는지 아직도 등기부 등본엔 고인의 이름으로 계속 문서로 되어 있어요. 고인의 가족들과는 연락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예. 돈 빌려주면서 근저당권 설정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근저당권자거든. 네네. 그런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지금 사망했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인이고 상속인이 있을 건데 그렇죠. 상속인들이 지금 등기를 안 했어요. 네. 등기를 안 했어. 예. 에? 상속 포기를 했는지. 그럼 하여튼 상속 포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고. 예. 지금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채권자가 대신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채무자의 상속인들이 등기를 안 하면 예.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대신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법률용어로 채권자 대의 등기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를 하면 네. 등기를 하게 되면 담보권 실행으로 해서 법원에다가 의무경매를 신청해서 네. 채권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오. 근저당권 설정도 있으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상속인들이 등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채권자 대의 등기를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러네요. 네. 그래도 어쨌든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받을 수 있으나 걱정하지 마시고 예. 뭐 변호사를 뭐 선임해도 아니면 선임하지 말고 법무사한테 해도 네. 싼 비용을 들여서 해도 예. 충분히 예. 채권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예. VURWZ98님. 교수님, 대치동 음마 아파트는 언제가 또는 얼마가 매수 타이밍일까요? 내리고 있는데 정비구역 통과되면 급등할까 미리 사라는 얘기도 있어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유, 지금 사면 안 돼요. 네. 지금 현 시점에서요. 음마 아파트는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아, 이 음마 아파트가 말이죠. 예. 79년도에 신축된 거야. 예,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아파트로 지금 유명하죠. 40년 됐잖아요. 예. 이제 재건축이 되긴 되는데 네. 제가 이 음마 아파트 관심이 좀 많은데 네. 2016년도 네. 16년도면 3년 전이죠. 네. 10월 달에 84제곱미터가 네. 14억 갔어요. 응? 예. 그런데 2018년 3월에 네. 16억, 올라. 2018년 6월에 17억, 네. 2018년 7월에 18억, 8월에 19억, 예. 한 달에 1억씩 올랐어. 그러네요. 2018년 9월에 20억, 5천, 야. 7층인데 20억이었거든. 예. 그리고 9.13 정책 발표했잖아요. 예. 그리고 10월 달에 19억 6,500 떨어졌어. 아, 이제 드디어 떨어졌어. 예. 12월 달에 17억 2천으로 떨어졌어. 그리고 2019년 2월에 16억 9천까지 떨어졌어. 어허. 그리고 현재는 예. 거래가 없어. 거래가 없고 현재는. 그런데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2006년도에 네. 12월에 이게 13억 갔다고. 음. 그런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계속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2013년도에 12월에 7억 8,500까지 떨어졌어. 아, 그러니까 얼마가 예. 떨어졌어? 5억 1,500이 떨어졌다고. 엄청나게 떨어졌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가 지금 지난 9월에 20억까지 올라간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음마 아파트는 계속 하락하잖아요. 하락.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정비사업, 재건축이 또 이루어지면 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기다렸다가 예, 예. 타이밍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2, 3억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3억 정도 더. 예, 지금 사는 거와 앞으로 그 꼭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몇 억을 벌고 들어가는 거야. 이런 정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2, 3억 버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 버는 거지요. 2, 3억 벌려면 아유, 월급쟁이들 평생 2, 3억 벌기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쓰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벌면 뭐 쓰는 게 있으니까 네, 이 저축하기가 힘듭니다. 이거 정말 이분 팁 좋죠? 네. 내가 이거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조사 네. 철저하게. 아파트 평소에 좀 관심이 좀 많으셨어요. 네, 그렇죠. 네. 친구들 좀 살고 옛날에 거기 예.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 어허. 지금 이제 거기 안 살아요. 다 세줬는데. 네. 그 동물 나고 그러잖아요.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뭐 강남이라고 말이죠. 워낙 유명한 아파트 아닙니까? 그렇죠. 아파트? 예. 79년도니까 40년 된 아파트인데 지금 누군가가 미리 뭐 사라는 얘기했잖아요. 미리 살아.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사면 안 돼요 지금. 앞으로 더 떨어진다니까요. 네. 보세요. 뭐 급등할 타이밍이 있겠지만 그러면 나중에 또 올라가지. 네, 올라가겠지만 네. 그 전에 더 떨어지니까 지금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더 더 시장 조사를 해야 돼. 기다리는 게 예,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님, 교수님, 부산 사직동은 요지 부동이라는데 맞나요? 예. 여기 부산 사직동이 부산 동래구야, 동래구. 동래구. 네. 예. 저 동래구도요. 3월 2주째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네. 이번에 부산은 마이너스 1.0%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공단이 있는 사상구요, 사상구. 사상구는 0.25%가 하락했는데요. 예. 산업경기 침체로 급매물이 일부 나와서 하락폭이 확대가 되었고요. 수영구도 마이너스 0.23, 강서구도 마이너스 0.21, 부산 진구는 마이너스 0.09 등 신규 공급 영향으로 지금 부산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네. 금정구도 마이너스 0.15, 북구도 마이너스 0.14 등 지금 동래구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기다리시면 매수 타임이 올 겁니다. 아마 이 부산 이 지역도요 단계적으로 아마 가격이 하락할 겁니다. 사직동이 뭐 요지부동이라기보다는 조금 약간 하락, 약간씩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보합이 뭐 이런. 보합 하락, 예, 유지. 예, 그런 정도. 예, 알겠습니다. 예. 성북궁님,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입니다. 전입신고가 설정보다 1일 늦게 효력 발생한다던데 그러면 전입신고를 이사가기 하루 전에 미리 신고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미리 신고하면 안 좋은 점 있나요? 예. 임대인이 집주인이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보다 네. 당연히 전입신고가 빨라야 돼요. 빨라야 되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분명히 받아야 되겠죠? 네. 그래야 근저당권보다 우선 변제권 효력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분 말대로 네. 하루 전에 좀 전입신고하면 상관없어요.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안 좋은 점 전혀 없고? 없어요. 하루라도 더 빨리 하면 더 좋지요. 그러니까 예. 집주인이 무조건 근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예.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따봉이죠. 예. 따봉입니다. 생각 잘하셨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미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전에. 예. 그런데 전입신고하기 전에 예. 그 임차보증금 대출 받기 위해서 확정일자 먼저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예. 정혜광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유튜브 단골 구독하고 있는 63세 주부 창원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수원 영통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3월에 수원 고등동에 아파트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예. 아들이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또 결혼했다면 결혼하고 무주택자로 한다면 혜택이 많이 주어지거든요. 아들 앞으로 분양 신청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아들이 결혼 안 했어도 만 30세 이상 됐죠.
또 직장을 다니면 소득이 있는 거죠. 그렇죠. 무주택자이고 예. 단독 세대를 구성해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세법상 단독 세대는 만 30세 이상인 자는 단독 세대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만 30세 이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20대라 하더라도 본인이 소득이 있다면 단독 세대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양 신청 가능해요. 단독 그럼 예. 예, 아파트 분양 괜찮겠네요. 예. 취미 부동산님, 이제 거제 외 지방 하락 지역은 매수해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요? 지금 예. 거제도도 많이 떨어졌지만 다른 지역도 지금 경남 지역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대구를 제외한 지역은 다 하락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경상도 쪽에. 예. 지금 뭐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단식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2019년 하반기나 네. 2020년도에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절대로 서두르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지금은 절대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기다려라. 예. 알겠습니다. 김엘리님, 네. 세대원은 청약 못하는 건가요? 그런 예. 질문입니까? 예. 가능해요. 세대원도. 세대원도. 가능한데 예.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 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청약 당시에 말이죠. 본인이 세대주라고 한다면 네. 배우자 및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은 부모지요. 네. 그리고 직계 비속은 자녀들이죠. 아니요. 예. 직계 존속과 비속은 세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형제와 자매는 세대원이 아니고 동거인이에요. 그렇게 구분이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네. 자녀들하고 같이 산다. 내가 세대주고 다 세대원이죠. 네네. 그러나 나의 형제 자매들은 세대원이 될 수 없고 동거인이라는 것이죠. 아하. 네. 예. 그런데 이 청약 당사자 또는 혹은 다른 세대원이 무주택자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특정 지역에 있는 경우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특정 지역.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특정 지역이라는 것은 예.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25개구라든가 네.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 이 신도시는 이런 지역은 특정 지역에서는 세대주만 분양이 가능하고 네. 세대원은 분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정 지역을 잘 살펴보셔야겠네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네. 있는 지역이 특정 그러니까 지역인지. 이제 조정 지역이 아니라면은 네.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어디 지역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 예.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네. 예. 그 대신에 이제 특정 지역 살펴봐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동거인인지, 네, 그렇죠. 예,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살펴보셔야 되고, 예. 예, 그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딘 러프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파트형 오피스텔은 투자하기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3호선 삼성역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이 많거든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아파트형 오피스텔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요즘 아파트형 오피스텔이 좀 뜨고 있긴 한데요. 네. 입지 분석상 제가 볼 때 3호선 삼성역은 네. 뭐 좋은 입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가요? 좀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삼성역에서 그 물건 소재지까지 몇 분이 걸리는가 한번 시간 타이밍을 재봐야 돼. 1, 2분이면 더욱더 좋겠지. 역세권인지. 그렇죠. 2, 3분이면 더욱더 좋아요. 예. 그러나 5분, 10분 이러면은 제대로 그 투자 가치가 없고요. 예. 그리고 그 지역의 유동성 인구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은 공실이 없겠죠. 네. 그러나 그렇죠. 인구가 유출된다는 것은 공실이 있으니까 예. 심혈을 기울여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런 지역적 특성 말고 그냥 아파트형 오피스텔 자체로만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대로 괜찮아요. 괜찮네요. 그런데 제가 서울의 중심 지역에서도 중심 상업 지역에서도 공실률이 발생하는데 네. 직접 현장에 가셔서 시장 조사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묻지마 투자는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수익률 분석도 해야 됩니다. 공실률이 생기면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또 요건을 좀 복합적인 확인해봐야 돼요. 예. 박종금님, 지금 나이가 70인데 집이 없어요.
언제 분양해야 하나요? 음? 분양가 오르는 곳 좀 해주세요. 저는 서초동에 살아요. 음. 강남에 분양하고 싶어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분양하는 곳이 없고요. 네. 아마 나오는 지역이 있다면 제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문에요. 네.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아파트 분양한다는 것이 그 5일, 7일 전에 일간신문에 게재가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만약에 또 제 방송을 계속 시청하신다면 네. 또 물어보시면 제가 수시로 네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